누군가의 팬이 돼서 막 열렬히 응원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향한 이 강렬한 애정과 깊은 유대감. 도대체 이런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스타와 사랑에 빠지는지 그 심리적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이 불빛들 좀 보세요. 와, 이게 그냥 단순한 응원 도구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소속감, 그리고 저 무대 위의 스타와 나, 단둘만의 어떤 개인적인 연결을 상징하는 거죠. 이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는 스타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느끼기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방적인 관계가 이토록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요. 팬이 스타한테 보내는 감정은 완전 진짜인데 스타는 사실 팬 한 명 한 명을 알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거요. 우리는 관객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묘한 경계가 우리가 파고들 현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아주 중요한 심리학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유사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입니다. 1956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꽤 오래됐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미디어 속 인물이랑 맺는 일방적인 관계를 뜻하는 건데요. 이게 왜 가능하냐? 사실 우리 뇌가 좀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눈앞의 상대가 진짜 사람이든 화면 속 사람이든 크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처음 이 현상이 발견된 건 텔레비전이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나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을 보다 보면 나 저 사람 잘 아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사회적 회로가 자극돼서 친밀함의 환상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소셜미디어는 이 현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스타가 아침에 뭘 먹는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알고리즘이 계속 나한테 보여주잖아요. 이건 거의 24시간 내내 대화하는 것 같은 훨씬 더 깊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왜 유독 이런 관계가 인생의 특정 시기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발달 단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청소년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형성이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했던 그 유사 사회적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하고 그들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을 따라해보면서 아주 안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실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활동이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연결에는 당연히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팬덤이 가진 빛과 그림자, 그 두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그림이 정말 딱 보여주네요. 한쪽에서는 막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끈끈한 공동체를 만드는 긍정적인 힘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가상을 헷갈리게 만들고 위험한 집착으로 빠질 수도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긍정적인 면, 즉 빛부터 볼게요. 팬아트를 그리거나 영상을 만드는 창의적인 참여도 있고요.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끈끈한 커뮤니티도 만들죠. 이걸 통해서 나를 표현하기도 하고 스타를 보면서 배우는 롤모델 학습도 가능하고요. 반면에 그림자도 분명히 있어요. 스타와의 관계를 실제라고 착각하는 현실 혼동, 스타의 스캔들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게 심해지면 과도한 집착이 돼서 결국 나 자신에게 큰 정서적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팬덤 문화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건강한 팬이 되기 위한 핵심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이게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관계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해요.
둘째, 특히 자녀가 팬 활동을 할 때 이게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고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셋째, 당연한 얘기지만 온라인 활동이랑 현실 세계의 친구, 가족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팬 활동이 내 삶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활력소,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팬 활동은 내 삶을 채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현실을 대체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건강한 팬 문화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